여기서 이제 왜 하면 안 되는지 반드시 알려드려야 되는 게 시간 가치라는 거예요. 레버리지가 엄청나요. 선물은 레버리지만 쓰는 거고, 옵션은 레버리지에다가 시간 가치라는 것까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아주 쉽게 보면 그러니까 옵션 매수자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방향도 맞춰야 되고요. 가속도도 맞춰야 돼. 가속도. 우리가 F는 MA라고 하잖아요. 속도도 맞춰야 되는데 앞으로 갈지 뒤로 갈지 한 번 미분하면 속도고 두 번 미분하면 가속도죠. 그게 여기 옵션에도 똑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델타 값이 한 번 미분한 거고 그 다음에 델타, 베타 그 다음 미분한 게 두 번 미분한 게 그게 가속도인 거고 세타가 이제 시간 가치인데 세타 시간 가치까지 맞춰. 이 얘기는 뭐냐면 언제 급락할지 내가 일주일짜리 콜 옵션을 샀어요. 혹시 풋 옵션을 샀어요. 이거 제 실제 경험이고요. 저는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올 줄도 알고 2008년도에 막판에 급락할 줄도 알았어요. 마지막 급락장이 한번 또 올 줄도 알았어요. 근데 마지막까지 일주일 남겨놓고 ELW 제가 왕창 샀어요. 사면 안 되는 걸 알지만 그때 투자자랑 너무 해서 일주일 안에 쇼부 봐야지 딱 하고 일주일 안에 떨어진 걸로 했지만 그때 선물 매도로 해놨으면 엄청 먹을 수 있었죠. 그 다음에 급락했어요. 이건 제 경험이니까. 그 다음 2009년 1월에 급락하고 제가 상승하는 날도 맞췄는데 2009년 3월에 전 세계 BIS 기준 기호를 올리고서는 랠리가 시작될 거라고 하고 그때부터 랠리가 됐어요. 근데 방향도 다 맞춰도 가속도 2차 미분이라고 볼 수 있는 언제 정확히 확 떨어질 거야. 이것까지 맞춰야 돼요. 그게 정말 힘든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것 같은 경우 지금 코스피가 이 325인데 한 달 후에 325라면 콜 매수자, 풋 매수자 다 휴지 조각. 시간 가치만 다 비용으로 다 지불한 거예요. 옵션 내재 가치 변동성하고. 그러니까 한 푼도 못 얻는 게 거의 매수자라고 보시면 돼요. 시간 가치 모르면 정말 옵션에 손대시면 안 돼요. 여기 타임 디케이드라고 옵션 밸류를 나타내는데 만기에 가까울수록 뭐 한 일주일 정도 남겼다 치면 내 거는 상승을 해도 하나도 오히려 마이너스가 돼요. 여기 보시다시피 이 부분 급격하게 타임 디케이드가 밸류가 확 발생되기 때문에 아주 급격한 변동성이 아닌다면 다 휴지 조각으로 되시면 돼요. 옵션은 매수자에게 정말 이기기 힘든 게임이고요. 여유가 되신다면 충분히 리서치해서 매도 플레이만 하세요. 매도 플레이도 많이 하시지 말고 타임 디케이는 항상 매도자 편입니다. 시간은 특히 만기에 가까울수록 애더머니 만기에 가까운데 등가격 거래하는 사람은 정말 옵션 트레이딩 거의 못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옵션 매수자의 돈은 거의 휴지에 가까워요. 등가격 그 만기에 가까워서 하게 되면. 왜냐하면 아무리 변화를 때려도 거의 다 타임 밸류 때문에 휴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변동성이에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시간 가치가 있지만 가속도라고 했은 F는 MA의 가속도라고 했은 정확히 언제 움직일 거야 더 계속 움직이는 건 정상이에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여지까지 우린 정지해 있다고 알고 있었지만 우린 다 등속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구가 도는 상태에서 거기에서 우리가 움직이려면 뭐가 움직여줘야 돼요. 그렇듯이 뭐가 탁 쳐서 움직일 수 있는 그 변동성이 되게 커져야 돼요. 그 변동성이 되게 커져야 되는데 그 큰 변동성의 방향이 반대여 가요. 사람 죽을 맛입니다. 지옥? 아 이게 지옥이구나. 선물 옵션 하면서 정말 지옥을 경험했다. 이런 경험 없는 트레이더는 없을 거예요. 그럼 옆에 보시다시피 전 이때 하지도 않았어요. 고객 한 분이 저한테 물어봐요. 게임스탑 어떻게 보시냐고. 전 별로 크게 관심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뭐 되게 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거 자료를 만드느라고 살펴보니까 지옥이 따로 없더라고요. 게임스탑 자체가 보면은 저 얼마 안 하던 주식이 불과 며칠 만에 300 몇 불까지 급등 어쩌고 이러고 됐는데 이거는 기업 자체의 본질이 달라진 게 아니라 수량의 문제인 거죠. 그게 뭐냐면 공매도 쳤다고 자랑하는 헤지펀드 운영하는 놈이 그거 매수하는 개미들은
빙신이라고 이디엇 이런 동영상 올리고 자기 계좌 보여주고 막 이러니까 로비노트 사용하는 로비는 우리나라 키움 뭐 이런 거죠. 사람들 규합해가지고 개미들 뭐야 막 해갖고 해고 나중에 우리나라 사람들까지 해가지고 쭉쭉 쳐올려가지고 결국에는 나중에 자랑했던 그놈이 날라간 건데 그건 그렇다 치고 이 변동성 한번 보세요. 미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아침이 마감장이기 때문에 아침 7시 44분에 마감을 한 거예요. 마감을 하고서는 이 위아래를 몇 번을 한 거예요. 위아래를. 그냥 한 번 우리나라 도이치뱅크에서 내려 꽂았어. 내려 꽂은 것도 만만치 않는데 내려 꽂고 받아치고 내려 꽂고 받아치고 내려 꽂고 받아치고 이거를 선물도 못 버텨요. 근데 이때 옵션을 들고 있어요. 그러면 왕창 플러스 왕창 마이너스 왕창 플러스 왕창 마이너스 물타기 하려고 반대쪽에 가서 물타기 할 수도 있고 정말 위험한 거예요. 이 변동성을 지킬 수도 있으면 제 하나 경험인데 그 날짜를 제가 찾으면 좋겠는데 제가 미국장을 선물 거래를 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때 S&P가 선물하고 현물하고 그 되게 그 뭐죠? 스프레드가 컸었어요. 그래서 하나는 매수하고 하나는 매도를 했어요. 근데 와, 그런 마지막에 클리어링 하나하고 비싼 거 선물하고 현물 그 사이를 하여튼 그거 하는 동안에 장 마감하고 이런 동시효과 비슷하게 마감하고 내려갔죠. 담배 피고 올라왔더니 그 사이에 2.7% 플래시가 난 거예요. 아까 그 선물 그 우리나라 도이치 그 뭐죠? 그 도이치뱅크에서 갑자기 쫙 한 것처럼 불과 몇 분 사이에 담배 하나 피는 사이 몇 천만 원이 날아갈 수도 있는 게 선물 옵션장이에요. 정말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다만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냐만 염두에 두시면 되고요. 제 고객분은 절대 옵션 매수 절대 하시지 마세요. 제가 주식 어떻게 투자하느냐는 거기에도 써놨지만 내재 변동성이라는 것 자체가 앞으로 주식시장이 어떤 식으로 쭉 왔기 때문에 지금 볼러틸리티가 어디쯤에 와 있다고 해서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옵션 가격을 산출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일일이 다 수학적으로 알 필요도 없고 그게 아인슈타인이 브라우닝 모션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서는 분자들의 움직임을 규명을 했고 그게 분자들의 움직임이 주식이랑 비슷하구나 라는 이념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우리가 어떻게 쓸 거냐가 중요한 거예요. 쓸 거냐는 딱 이거예요. 내재 변동성이 그냥 꾸준하게 스트레이트 포워드 하게 되면 변동성이 별로 없으니까 되게 내려가겠죠. 근데 막 업앤다운 푹 해. 그러면 빕스라고 해서 그 내재 변동성이 확 올라가겠죠. 역사적으로 1960년부터 미국의 2005년도까지 제가 주식 그 하는데 거기서도 빕스 15 정도 한 16, 17 정도만 줘도 그냥 나오라고 하는데 왜 나와요? 워낙에 변동성이 없었기 때문에 먹어도 얼마 못 먹어요. 그리고 빕스가 40 이상 정도 가면 계속 그 40 이상 유지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빕스 40 됐다는 건 폭락을 한번 꽤 했다는 거예요. 근데 또 폭락을 계속 하려면 거의 주식시장이 날아가든지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40 이상 정도 되면 투자할 시점이 왔다 하고 언제 투자해야지 그 가능치로 여기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들은 제가 2011년부터 주식 투자팀한테 앞으로 꽤 우리나라는 한동안 쭉 그 횡보장세로 갈 거라고 얘기를 해놨었어요. 근데 진짜 횡보로 꽤 갔죠. 횡보로 꽤 갔는데 보여지는 것도 없고 뭐 그런 게 다 있지만 실제로 한 6, 7년 정도 횡보로 갔어요. 그럼 이럴 때 이익은 주식 투자해봐야 재미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계속 횡보하는데 내가 잘 그 뭐죠? 제 거 주식 50개 종목 꼽아놨던 거 평균 수익률 그때만 해도 100% 200%막 지금 200% 그건데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잘 짜서 뭐 해서 시장에 대응하지 않는 한 또이 수수료만 내요. 이런 장에 선물 위아래 치고 받아봐야 고압인데요. 뭐 수수료만 내. 옵션 매수 혹시나 올라갈까 매수했던 사람 다 죽어요. 혹시나 내려갈까 풋 매수했던 사람 다 죽어요. 이때는 누가 유리하냐? 이때 이익을 낼 수 있는 건 유일하게 양매도만 했던 사람들이에요. 양매도를 했던 사람들은 매달 타박 그 시장의 그 불나방 같은 거죠. 뭐 혹시라도 복권같이 확 한 큐 안 터지나 할 수 있었던 매수자들, 콜매수, 특히 외가격에 대량으로 매수했던 사람들 7년 동안 죽은 거예요. 거의 7년 동안에 콜 매수, 품 매수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보면 돼요. 그거를 간략하게 다음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저는 이런 장세가 딱 보면 주식 투자나 선물 투자, 선물은 당연히 보는 거고요. 주식 투자하시면서 선물이나 옵션 포지션 같은 건 웬만큼은 다 체크를 해야 돼요. 그걸 체크 안 하고 주식 투자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제가 2011년도에 저희 팀 고객분들 6, 7명 팀들한테 앞으로 5, 6년 정도 계속 횡보장세로도 보여. 나도 얘기도 했지만 포지션 자체를 기관이나 혹은 외국인이나 하방에 풋 매도가 쫙 깔려 있고 상방에 콜 매도가 쫙 깔려 있는데 거기에다 대고 난 시장을 뚫을 거야 하고서는 댐빈다고요? 못 댐벼요. 올라오려고 하면 누르고 콜로 매도로 누르고 선물 매도로 누르고 좀 떨어지고 싶어서 개인은 떨어뜨리게 못하죠. 선물 매도밖에 못하니까. 그럴 때 풋이 왕창 깔려 있어. 풋 매도가. 못 들어요, 웬만하면. 그럼 그런 사람이면 개인은 수능을 해야 돼요. 수능을 해야 되고, 아, 이럴 때는 시장에 지금 진입하는 재미가 없겠구나 하고선 보여줘야 되고, 내가 상승방이나 하방이나 크게 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 올라가면 정리하고 내려가면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좀 가야겠구나 좀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식한다면 주식만 그리고 그 중에서도 코스닥 누가 뭐라고 했대 카더라 이렇게만 한다고요. 그렇게 6, 7년 지나가 봐야 재미 하나도 거의 못 보죠. 그래서 옵션은 빕스나 기관 메이저 플레이들 외국인이나 기관들 우리나라 기관이 입김이 제일 좀 세죠. 그 사람들의 상방포, 하방포가 주로 어디에 더 가 있는지 그게 그러면 종합주가지수로 환산하면 카스피로 환산하면 어디쯤에 있는지 그것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 정도 되면 아 주식을 좀 털어야겠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하여튼 앞으로도 좋은 내용 좀 많이 올려드리고 제 고객분들한테 신신당부합니다. 아 당연히 안 하고 계시겠지만 옵션 절대 근처에도 가시지 말고 옵션은 안 봐도 되고요. 선물 지수만 다 봐도 시장 흘러가는 거 다 알 수 있습니다. 풋, 콜, 포지션 일일이 다 체크 안 해도 돼요. 그건 전문 트레이더 정도나 돼야 그런 걸 해야 되는 거고요. 옵션에 절대 손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대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